질문.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죠? 진도는 35초까지 했어. 인체는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네. 큰일 났네. 저부터? 앞부분을 몰라. 지금 질문 없어? 우리 그럼 30 일단 6쪽부터 진도 나가면 될까요? 그래프는 fx 그래프고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 gx가 있다고 했을 때 1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하냐? 네, 1로 가는 좌극하는데 gx분의 fx 했더니 얼마다? 12분의 1이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일 때 2fx-1분의 gx-1이 얼마? 마이너스 6이다. g의 5는 얼마입니까? gx는 어차피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면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극한값을 물어보면 그냥 뭘 구해도 돼요? 함수값 구해도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일 때 좌극한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1일지 모르겠지만 1일까지 가는 좌극한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물어보면 그냥 1일 때의 함수값을 얘기해줘도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fx 그래프 보고 극한값만 우리 확인하시면 돼요. 1일 때 2분의 1 1일 때 2분의 1까지 감소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 그래프가 있고 1일 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2일 때 0까지 가는 직선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다시 2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러면 처음에 1로 가는 좌극한 찾는 거잖아요. fx 1로 가는 좌극한을 찾으면 어떻게 돼? 여기가 1이잖아? 1로 가는 좌극한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거고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y값이 얼마로? 2분의 1로 가죠? 얘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럼 gx는 1로 가는 좌극한이 얼마여야 10분의 1이 나와요? 6으로 가야겠죠? 그럼 g1이 6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얻었고 두 번째 거 찾으면 2로 가는 우극한이래. 그럼 이제 fx 2로 가는 우극한이 어디로 가? 똑같이 2분의 1로 가네요. 얘가 2분의 1로 가니까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1이죠. 그럼 1 빼기 1은 0이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수렴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될 거고. 그래서 g의 2가 얼마 나와요? 1 나오니까 그럼 gx는 최고차항이 대수가 1인 2차가 이렇게 나올 거고 둘이 대입해서 a라는 길을 찾으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g의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1 g의 2는 2a 플러스 b 플러스 4가 1이네. 연립해서 빼면 어떻게 돼? A에 대입을 뺄까? A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8 B는 13 그리고 그럼 G의 5를 구하면 어떻게 돼? 25 마이너스 40 플러스 13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 48번 해볼까요? 48번
기울어요. 근데 이 밑에 보시면 x 화살표 0 플러스 이렇게 나죠.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라는 뜻인데 플러스 때문에 0차 큰 쪽에서 0으로 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x가 0이 여기니까 그래프를 따라서 오른쪽에서 0으로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y 값이 얼마로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게 지금 fx니까 그 fx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gx가 얼마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1이 나오면 얘도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얘도 x가 1로 가는 이건 마이너스니까 왼쪽 좌극하는 거예요. 1로 x가 1로 갈 때를 따질 건데 왼쪽에서 1로 가는 걸 따질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x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1로 가까이 가면 전체는 어디로 가까이 가요?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근데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그때 y 값이 그래서 얘가 이만큼이 전체가 1로 가는 거예요. 그럼 gx라는 함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x가 1로 가는 좌극한일 때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1로 가고 1로 갈 때는 3으로 가는 2차 함수를 찾는 거죠. 최고치 함수가 1. 그래서 함수값이 0일 때 마이너스 1 나오고 1일 때는 3이 나오는 2차 함수를 찾는 거죠. gx. 그러면 g1이 3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어차피 아래로 여기 형태로 그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0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0이라고 놔도 왼쪽에서 오는 거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값이 다 이 0일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결과를 갖거든요. 그 2차 함수는 어차피 극한값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으라고 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은 값이 나와서 그냥 함수값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G의 앞에 게 0이었나? 0은 마이너스 1로 가겠고요. 1은 3으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 47번도 한번 해보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어보면 또 해결해줄게. 별님 풀고 있어? 네. 잘 모르겠는데. 48번? 이거 x가 a로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 너넨 다 했어? 아니요. 돼? 실패. 안 돼? 이씨, 결국은 48번 48번. 이차함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A로 보내니까 A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F A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가 F A로 가고 뒤에는 0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분자는 F A로 가고 0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결과가 얼마? 5분의 3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0 더하고 빼는 건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FA분의 FA 아니에요? 그리고 약분하면 어차피 벌러야 돼? 1이어야 되는데 5분의 3이 됐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야? 얘가 다른 값이면 다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데 딱 하나만 1이 아닐 수 있어. 완전 0분의 0꼴이라는 얘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값을 정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결국 0분의 0꼴이니까 식이 한번 바뀔 거라는 뜻이죠?
어떻게 바뀌어요? 그래서 얘를 A를 넣었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네? X 마이너스 A. fx는 반드시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a일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니까 플러스 b라고 쓸게요. 그럼 얘도 x-a에 x 플러스 b를 해놓고 마이너스 x-a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자 분모를 어떻게 해? x-a로 나누고 출발하자고요. 그래서 나눠주시면 어떡해요? 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b 플러스 1 그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가 5분의 3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a로 보내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5분의 3이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a 플러스 b가 정해졌죠? a 플러스 b가 얼마? a 플러스 b가 4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놨을 때는 두 근을 뭐라고 불러요? A랑 B. A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뭐 구하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물어보는데 그거 이거 대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물어보는 거야 절대값. 알파가 A고 베타가 마이너스 B니까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 이렇게 바뀔 거죠. 근데 A 플러스 B가 얼마니까? 4니까 결과적으로 4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쉽다고? 만약 쉬운 문제는 아니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 어쩐지 진행을 못했어. 그냥 거기서 거기야. 이런 건 한 5번쯤에 나오잖아. 11번 문제 하나. 이게 5번? 조졌네. 이런 거 쓰는 몇 번이야? 48번이야? 이 정도? 이 정도면 4점짜리 쉬운 문제? 아니면 3점 중에 어려운 문제? 아니면 4점 중에 쉬운 4점 중에 쉬운 문제? 5번은 좀 그랬어. 쉽네. 5번은 우리도 풀 문제가 나온다. 다음에 11번 볼 건데 11번은 활용이니까 요 유형이랑 그냥 대표 문제 하나만 같이 보고 밑에 문제들은 스킵. 나중에 좀 이 극한이 좀 익숙해지면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아직까지는 활용 문제까지 건들기에는 조금. 근데 이걸 그릴 수 있을까? 그러실까? 4번. 야 조용히 해. 그림 안 그리잖아. 뭐라고? 조용히 하라니까? F. 이렇게 2차 함수하고 원이 만나는 부분이 생기고요. 그 만나는 점을 P라고 두고 원의 중심을 Q라고 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이 점 P를, 그러니까 요 2차 함수 위에 점을 잡고 이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얘 중심 좌표는 원이 점점 작아질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가 최후에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가 얼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원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원의 성질이 뭐예요? 당연히 반지름이다. 같다죠? 똑같다 이거거든요. 그럼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이미 한 점으로 잡아야 되니까 A, A제곱 이렇게 잡을 거예요. A가 겹치나 지금? 네. Q좌표를 A, 0,A라고 둘 거죠. 그럼 얘를 바꿀게요. 얘를 T 뭐 이렇게 쓸게요. T제곱 이렇게 둘 거예요. 0,A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우리는 P부터 Q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길이. 슈가 0,a가 아닌지. 최후로 가까이 갈 거니까 이 A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결국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t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꿀게요. b 이렇게 바꿀게요. b 이렇게 바꿔놓고 최후에 이제 b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거랑 뭐랑 똑같으면 돼요? Q부터 원점까지 길이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그 길이가 얼마야? b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곱 해서 루트를 없애요. 그럼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b제곱 생긴 거 없어지겠죠. 그럼 식정리하면 t제곱에 t 4제곱 마이너스 2b t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값들 중에서 t를 어디로 보낼 거라고? 정리할게. 일단 넘겨요. 2bt 제곱은 t 4제곱 플러스 t 제곱이죠. 우리 어차피 b가 최후에 어디로 갔냐면 물어보는 거잖아요. b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b는으로 식을 정리할 거예요. b는 어떻게 돼? 2t 제곱분의 이거죠? 그럼 약분하고 나면 t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 t를 어디로 보낼 거야? t를 원점에 가깝게 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한 t를 0으로 보낼 건데 정확하게 이제 우극한이니까 0으로 가는 우극한에 대해서 2분의 t제곱 플러스 1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b의 극한 값은.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t가 0으로 가니까. 얘는 0으로 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0으로 갈 거고 남는 거 하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a, b의 극한 값, 즉 a자는 2분의 0,2분의 1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네요. 그치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은.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목표니까. 네, 거기 38페이지 보시면 1번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드는 상황인 거죠. fx가 무한대로 발산, gx도 무한대로 발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만든 거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때에 따라 다르다. 얘는 때에 따라 다르다. 그 때에 따라 다르다가 어떻게 나와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다면 발사. 0에 2개만. 그쵸. 얘는 반드시 0으로 수렴이죠. 0으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커지는 양이 분자가 커지는 양에 비해 훨씬 큰 거야. 그러니까 분자가 커지는 건 무시할 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분자는 무시하는 거니까 얘만 혼자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분모만 혼자 커지니까 0으로 가겠지. 그 다음 둘이 같으면 개수비. 분자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의 비로 수렴하는 거야. 반대로 분자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이건 발산이죠. 무한대. 발산. 무한대. 발산. 그래서 얘는 경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값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첫 번째 내용은 틀렸고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돼요? fx는 b고 gx는 무한대래요. gx분의 fx니까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는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고 분자는 상수항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고정된 상태로 얘만 혼자 커져. 그럼 어디로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지니까 2번은 참인 거고요. 3번 같은 애들이 이제 그 옳고 그름 구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극한을 구하는데 fx랑 gx랑 더한 값이 존재래요.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값이 있어. 알파. 그러면 fx랑 gx가 존재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fx의 극한과 gx의 극한이 따로따로 얘도 존재, 얘도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가 뭐야?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이 수렴해야 되니? 를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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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했을 때 결과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어떨 때? 두 함수가 얘네가 각각 수렴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는 것도 수렴하고. 수렴이죠? 그러니까 얘 반대되는 거야. 얘네가 각각이 수렴하면 결과도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결과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이 수렴이냐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거짓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다음 4번은 어떻게 됩니까? 더한 것과 뺀 것이 각각 있으면 이번에는 4번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 더한 애도 있고 여기 뺀 극한도 존재한다. 뺀 애도 있다. 그러면 fx랑 gx의 극한도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둘이 수렴하잖아요. 그럼 얘네 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EFX가 A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2배 하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냥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찾을 수 있어요. 얘는 각각이 수렴하니까 둘을 연산해서 만들 수 있는 애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얘는 가능해요. 4번은. 5번도 마찬가지죠. fx 따로 두 개를 주는 거죠. fx 존재한다. fx 더하기 gx가 존재한다. 그러면 gx가 있니? 를 물어보죠. 얘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래 거에서 위에 거. 얘를 요 식에서 요 식을 뺀 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수렴하는 애 둘을 연산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6번은 fx랑 fx 곱하기 gx가 있으면 gx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fx 존재 fx 곱하기 gx도 존재. 그러면 gx도 나오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gx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흥균 이거 gx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fx분의 fx 곱하기 gx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베타 하면 되겠죠? 그게 존재하죠?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 얘 사칙 연산하는 거잖아. 수렴하는 것끼리. 사칙 연산 중에 뭐 하는 거야? 나누기 하는 거죠? 나누기 할 때만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나누기는 얘만 조건이 붙는 게 아니고 모든 나누기, 우리가 하는 모든 나누기 연산은 다 조건이 붙어. 무슨 조건? 알파가 0이면 안 돼. 분모가 0이면 안 된다. 그래서 알파가 0이면 안 된다는 조건이 붙어. 근데 이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짓. 틀린 거 거짓이에요. 얘가 0이라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옳고 그름 구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함정 많이 나오니까. 7번이 이제 뭐 한 거야? 7번이 그것까지 포함한 거야.
0이 아니다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7번은 참 이렇게 되는 거죠. 7번은 참. 8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gx 존재, gx가 뭐 존재한다. 그리고 gx분의 fx 존재한다. 그러면 fx도 존재하니 이렇게 물어요. 그 fx 어떻게 만들어요? 둘이 곱하는 거죠? gx와 gx 곱하기 fx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참이에요. 근데 9번을 보시면 9번을 보면 똑같은 형태거든요. fx 존재, gx분의 fx 존재. 그럼 gx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얘는 왜 안 돼요? 분모가 여기는 이거 존재, gx분의 fx 존재.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존재. 그러면 여기서 gx는 어떻게 만들어요? 곱해야죠. 둘을 곱하면 gx가 안 나오지. 그럼요. 뭐 해야 돼? 둘을? 나눠야 돼. 나누는 거야. 그쵸? fx 나누기 gx분의 fx를 해주셔야 이렇게 해주셔야 gx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나누기니까 무슨 표현이 필요하다고? 분모가 여기. 얘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 그러니까 베타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게 없으니까 거짓인 거예요. 9번은. 9번은 그래서 거짓이고. 그 다음에 10번 또 생각하기 쉬운 거. 10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극한을 구하는데 fx랑 gx랑 뺄 건데 결과가 0으로 수렴한대요. 근데 그러면 fx랑 gx랑 극한값이 똑같다래.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죠? 0 나오려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 나오려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기 아니라 무한소라도 한 거네. 뭐 어쨌든 무한소가 되려면 둘의 결과도 똑같다. 극한으로 똑같다. 돼요 안 돼? 아씨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면 어떡해? 뭐 책에 다 써있는 건데 지금. 일단 결론은 아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라고 하네. 아니요. 결론은 나와 있잖아. 결론은 뭐예요? 네. 아니어야죠. 아니어야 돼. 왜 아니어야 돼요? 왜이지? 생각인데? 거기 예시도 잘 나와 있네. 뭐래? 어떻게 되는 상황이 생긴대? fx랑 g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그러니까 얘네가 애초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우리가 이 연산에 대해서 연산했을 때 수렴하는 상황을 얘기하려면 서로 다른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한다고? 각각이 수렴하면 연산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0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똑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애초에 얘네들이 각각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라. 얘도 수렴하지 않고 얘도 수렴하지 않는 상황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얘도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 뺐는데 그 결과가 수렴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예제처럼 나오는 게 어떤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근데 좌극한끼리는 0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고 우극한끼리도 0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11번은 왜 틀렸다고?
12번은 왜 틀리는 거예요? 크기 같을 수 크기 있다. 그쵸? 리미트에 붙이면 11번에서 fx보다 항상 gx가 크더라도 리미트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야 됩니다. 서로 같아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대표적인 게 뭐라고? x분의 1이죠. x분의 2만 받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고? 무한대요. 아, 0이요. 0으로 가고 얘도 0. 0으로 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같아질 수 있다. 12번은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2번도 하고 싶은 얘기는 hx하고 fx하고 뺐는데 0이 나왔다죠. 어제? 12번에서 f, g, h 순으로 fx, gx, hx 순으로 나오죠? 여기다 각각 리미트를 붙여서 극한을 구하면 어떻게 될 거야? 크거나 같다. 크거 나갔다, 크거 나갔다, 크거 나갔다 이렇게 붙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 놓고 hx에서 fx를 뺐더니 극한 h에서 f를 뺐더니 어떻게 됐다? 0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얘랑 얘랑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럼 얘랑 얘랑 결과가 똑같아지면 가운데 있는 애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죠? 그럼 참이와 거짓이 얘가 값이 있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걸로 얘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참이죠 그러면. 근데 결과가 뭐래? 거짓이네. 거짓인 이유가 뭐야? 애초에 얘가 0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니까? 그게 방금 11번에서 아니 10번에서 본 거잖아. 둘이 빼서 0이라는 결과가 얘네 둘이 극한값이 서로 같다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같다의 의미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고? 얘도 수렴, 얘도 수렴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가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이제 그런 애들로 이런 성질들을 엮어가지고 문제로 만든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번만 한번 확인해볼게요. 기억?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 각각이 존재합니다. 맞다고 틀리다고? 거짓이라고 이거 아까 3번에서 했던 거예요. 더한 놈이 존재한다고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건 알 수 없다. 니은 합이 존재, 차가 존재하면 fx도 존재한대. 그건 4번에서 본 거죠. 둘 가지고 더해주면 fx 만들 수 있고 빼주시면 gx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귿 뺀 게 0이면 둘이 극한값이 똑같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아까 10번에서 얘기했어. 빼서 0이라고 했을 때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니은만 된다 이런 뜻이야. 하나 더 볼까? 2번도 그렇게 fx 존재, fx 더하기 gx가 존재한대. 그러면 gx도 존재한대. 이건 참이에요. 왜? 둘이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fx랑 fx 더하기 gx를 서로 빼면 gx가 생긴다. 그건 가능해. 니은 fx 존재, fx 곱하기 gx가 존재. 그럼 gx도 존재한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왜? gx 구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나누기 해야 되죠. 그럼 나누기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분모도 들어가라 해가 지금 fx잖아요.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거짓이. 디귿은 어떻게 돼요? 부모 조건 존재해요. 네? 아, 그 사실 f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어도 돼요. 왜? fx분의 gx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fx나 fx분의 gx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옳고 그름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 할 줄 아셔야 된다.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단원 마무리로 단원 평가 부분은 쭉 넘어갈게요. 연구한 문제 쭉 숙제로 학부까지 못하더라도 학부까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는 54페이지를 이제 볼게요. 뭘 하신 거죠? 네. 두통 먹고. 세프 맛있게.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을 할 건데요. 그 연속이라는 개념, 직접적인 개념 전에 필요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갈 건데, 범위 표현을 좀 그동안에 하던 것과 바꿔서 표현할 거거든요. 함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역하고 공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역이 x 값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이 x 값을 범위, 부등으로 범위 설정하는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걸 기호를 바꿀 거야. 얘랑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기호를 만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쓸 겁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쓰려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부등호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등호가 빠진 애도 있잖아요. 얘를 표현할 때는 똑같은데 괄호의 모양만 바꿀 거예요. 읽을 때는요 여러분 이걸 닫힌 구간이라고 하고요. 이걸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있으면 닫힌 구간, 등호가 없으면 열린 구간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어떤 것도 있어요? 한쪽은 등호가 있는데 한쪽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있는 쪽은 닫고 없는 쪽은 여시면 돼요. 읽을 때는 뭐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없어. 이런 표현들만 나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익숙하잖아. 이걸 봐야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필요해? 이런 표현들을 보고서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바꾸는 작업.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얘가 양쪽으로 범위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있는 경우도 있죠? 얘는 열린 구간으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반대쪽은 무한대로 채워주시면 돼요. 무한대의 의미는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이거 계속 커지는 거니까 무한대로 써주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무한대는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 그래서 이쪽은 무조건 열린, 무한대가 붙어있는 쪽은 항상 열린 구간이에요. 또 하나는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을 B 해놓고 닫힌 구간 만들어 주시고요. 반대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 얘도 당연히 열린 구간으로 표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 표현이 나와 있을 때 x의 범위를 이렇게 부등식으로 바꿀 줄 아셔야 돼요.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게 연속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연속을, 함수의 연속을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해요. 함수의 그래프가 한번 그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붓 그리기로 그릴 수 있니 없니 면 돼. 우리는 지금까지 한붓 그리기가 안 되는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래프들 중에는 한붓 그리기가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유리함수 그래프. 얘는 반드시 한 번은 뗐다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 아닌 거예요. 불연속이라고 표현해. 불연속이에요. 얘를 제외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 1차 함수 직선이죠. 한붓 그리기가 되죠. 2차 함수 포물선이죠. 한붓 그리기 되죠. 또 뭐 있어요? 유리함수 다음 무리함수. 무리함수 어떻게 해요? 시작점에서부터 뭐 오른쪽 위로 갈 거냐, 오른쪽 왼쪽, 아니 왼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갈 거냐 다 한붓 그리기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로그함수 이렇게 그리죠. 그쵸? 그 삼각함수들 중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연속이죠? 근데 탄젠트는 끊기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불연속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표현하고요. 한붓 그리기가 안 되면 불연속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 식으로 주어지는 애들을 다 그래프를 그려 볼 거냐 안 그려 봐야 되느냐 그려 볼래 아니면 그냥 찾을래가 문제가 되는 거. 매번 그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모양이면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죠. 식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모양이라면 그냥 한 번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세 가지 조건을 찾아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연속이다 이렇게 부를 거거든요. 1번은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2번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3번은 1번과 2번이 같아야 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연속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할 때 여러분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표기하겠대. 그리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관하면 결국 x 플러스 1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단 x는 2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정역에 범위를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2는 넣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의미로 만들려면 약분해 놓으시고 이것까지 써주셔야 되는 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럼 x 플러스 1을 그리면 어떻게 돼? 함수를 그리면 기울기 1인 직선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얘 중에 x값 중에 누가 2인 애가 함수값이 없어야 됩니다.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면 얘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중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불연속이. 함수값이 없으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앞 단원에서 따져봤어. 얘도 뭐 몇 가지 봐야 돼? 세 가지. 뭐뭐뭐. 좌극한이 존재. 2번 우극한이 존재. 3번 둘이 똑같다.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fx라는 함수를 둘로 쪼개시면 돼요. 하나는 x 플러스 1이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x다. x가 0보다 작으면.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0보다 큰 쪽은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쪽은 이렇게 그렸겠죠? 그럼 좌극한 결과랑 우극한 결과 어때요? 다르죠?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어? 한 번 떼고 다시 가서 그려야 되죠. 야! 그렇죠. 그래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다고. 그쵸? 그럼 얘는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둘이 똑같지? 아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fx에다가 둘로 쪼개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가 2가 아닌 경우 그리고 x가 2일 때를 딱 알려주는 거야. 나는 x가 2일 때는 0인데 그럼 얘를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걸 그리면 이렇게 그린다고 했죠? 근데 2일 때 함수값이 얼마? 0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연속이죠. 도중에 떨어졌으니까. 얘를 살펴보면 좌극한, 우극한 존재하고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그 극한값이 있어. 극한값은 여기에요. 극한값을 찾으면 얼마예요? 3이죠? 3이에요. 근데 함수값도 있긴 있어. 얼마? 0으로. 근데 극한값은 3인데 함수값이 0이라서 결과가 어때요? 다르죠? 그랬더니 불연속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불연속이 됩니다. 불연속. 얘는 어떤 불연속이에요? 얘는 1번, 2번, 3번 중에 뭘 어긋난 거야? 1번 함수값이 없죠. 언제? 0.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불연속. 그쵸? 그럼 여러분 불연속인 애들도 불연속인 부분이 한 번 있는 거지. 그쵸?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불연속이 아닌 지점이 순간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다시 연속이에요. 이쪽 부분이. 나머지는 다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일 때에만 불연속이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다시 연속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간 한 번만이라도 연속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게 불연속이야. 알겠죠? 전체 다 연속이어야 연속입니다. 그 다음 이제 57페이지를 볼 건데요. 책이 좋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이야? 한 3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달랐거든. 이 똑같은 내용.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구간을 잘라서 A부터 B까지만 얘를 보면 연속인가요? A부터 B까지만 보면 얘는 연속이죠. 그쵸? 그럼 이 연속이 되는 걸 정의하는 내용이 교과서마다 달랐어. 그래서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시험에서 필요한 내용은 너네 교과서랑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봐야 돼.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몰라서.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는 정석은 지금 이 책이랑 똑같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 안에서 연속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속인지를 파악해보는 건 앞에서 봤던 세 가지 상황을 확인하면 돼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둘이 같은지 그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죠. 그래프로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된다고 했죠. 한붓 그리기가 가능하면 돼요. 문제는 이런 거야.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 y는 fx, 이 fx라는 함수는요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불연속이죠. 언제 불연속이에요? x가 a일 때 불연속이고 b일 때 불연속이지. 그럼 이 함수를 구간을 a부터 b까지만 보래.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그럼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이죠. 그쵸? 그러면 왜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내에서 한복 그리기가 여기서 한국 그리기 가능하고 여기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없죠. 그럼 뭐만 확인하면 돼요? 닫힌 구간의 의미는요, 여러분 a랑 b를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해요. 닫힌 구간 포함한다고. 그게 문제라니까 지금. 뭐라? 닫힌 구간은 포함해요. 닫힌 구간은 포함하거든요. 그러니까 a랑 b에서도 연속인지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a에서 보면 이게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a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죠. a에서 불연속, b에서는 불연속. 그럼 불연속이네? a에서 b 사이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예? 그렇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연속 아니에요. 왜 연속이야? 이건 확실하죠? a랑 b 사이에 있는 값들은 다 연속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a랑 b만 확인하면 되죠? 그럼 a에서 연속이냐, b에서 연속이냐만 보면 돼. 그럼 a에서 연속이냐, 아니요? b에서는 연속이에요? 연속 아니잖아요. 요것만 볼 거라고. 요것만. 그러니까요. 연속 아니에요. 연속 아니잖아요. 연속이야? 그럼 어떻게 해, 연속이야? 연속이 아니라는 사람은 여기서 선생님이 안 똑같으니까요. 이 의미일 거고. 끝냈잖아요, 선생님. 이 얘기일 거고. 연속은. 일단 가서 숫자가 낮아지긴 해도 A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은 저 그래프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a의 값. 거기가 A인 거예요. 네. 그러면 연속이지 않을까요? 그럼 연속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네. 결론적으로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끊겼는데요. 여기서 끊겼는데요. 왜 A랑 B에서 연속이에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애초에 우리는 구간이 이렇게만 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상관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다 함수값, 극한값, 존재하고 둘이 같죠? 확인이 되죠? 근데 A랑 B에서 볼 때만 A에서는 어떻게 돼요? 극한값이? 전체로 보면, 함수 전체로 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왜? 자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되니까? 다르니까. 근데 구간을 이렇게 한정하는 순간 A보다 작은 값이 정역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A는 애초에 좌극한이라는 게 존재해야 하네? 없어요. 없는 거라고요. 좌극한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극한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극한 값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같은지만 확인하면 돼요. B는 반대죠.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똑같은지만 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그래프는 그게 같은 거니까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쵸? 근데 이제 교과서에 따라서 이제 이걸 애초에 닫힌 구간을 설명하지 않는 교과서들이 있어. 어떻게? 이걸 이렇게만 보는 교과서의 설명에 애초에 닫힌 구간을 설명하지 않아. 열린 구간만 설명해. 그 열린 구간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없잖아요. 양쪽 끝은 안 따질 거니까. 그쵸? 근데 이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닫힌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석적인 정석? 아무튼 그게 이제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근데 이제 이 내용은 혹시라도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교과서랑 이걸 확인해봐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교과서가 달랐어. 교실 안에 학교에 두 학교가 있는데 얘네 학교랑 얘네 학교가 달랐어.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그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라? 다음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한 내용들이고요. 연속함수의 성질은 뒤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토대로 뭐라고? 아니 이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조금 살펴볼까? 맞다. 1번 문제가 이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x가 1일 때 연속성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연속성을 확인해 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라고? 예. 그래프 그리면 끝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전제 조건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근데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으셔야죠.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는 것만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연속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함수랑 함수값 존재하는지 확인, 극한값 존재하는지 확인, 둘이 같은지 확인이죠. 얘는 1일 때 볼 거라고 했잖아요.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요. 1일 때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은 그냥 0인 거예요. 존재하죠? 그쵸? 그럼 극한값은 뭘로 찾아요? 1이 아닌 걸로 극한값을 찾는 거죠. 얘로 극한값을 찾아가서 그 극한값이 0이 되는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x-1의 극한값이에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인 순간, 마이너스인 순간으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얘는 언제 플러스가 돼요? x가 1보다 클 때? 언제 마이너스가 돼요? 0보다? 1보다? 작을 때. 근데 우리는 1로 가는 걸 따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게 우극한이고요.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게 좌극한 아닙니까? 그래서 쪼개져요. 어차피. 우극한이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니까 그대로예요.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오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도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얼마? 1. 얘는 마이너스 1. 그럼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니까 발산. 극한값은 없는 거죠. 발산하는 경우죠. 그래서 애초에 연속할 수 없다. 없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플러스인 거예요. 0보다 클, 아니지? 1보다 클 때 아닌가? x가 1보다 클 때는 계속 1입니다. 그 1일 때 딱 1일 때 얼마고? 0이고 1보다 작아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니까 불연속인 거죠. 그래프로 확인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우스 x예요. 가우스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 계단이 0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끊기는 부분이 어느 순간 이게 끊겨요? 지금 끊기는 부분이 정수일 때. 그쵸? 그럼 1은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1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끊기겠죠. 끊겼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불연속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이 됩니다. 1번, 2번 둘 다 불연속이에요. 103번 한번 해볼게요. 뭐야 먼저 있어. 5초만 남았어.
인수분해에서 식정리가 가능해지죠. 그 식정리인가요? 근데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될 거야.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x에다가는 1을 집어넣지 말아라는 표현이에요. 애초에 x 정의역에는 1이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1차 함수 그래프, 직선 그래프인데 그 중에 x가 1일 때에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1일 때 만약에 그럼 얼마였어요? 4였을 거랬죠. 근데 여기서 1일 때 4라고 했으니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네. 23시간 정도. 좀 있으면 어제 일 검색했어. 진짜 안타깝다. 가우스 x-1은 어떻게 그래요? 그냥 가우스 함수에서 그냥 가우스 함수 아니에요? 가우스 함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시키시면 돼요. 기본 가우스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수인 부분에서 돼요. 끈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연속 불연속 해주시고 2번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순간 땡큐 잠깐 눈으로 푸시면 돼요. 1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얘가 몇 분대니를 물어봐요. 극한값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거예요. 그래프가 왼쪽에서 다가오는 부분과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부분의 결과가 서로 다른 부분 그런 게 몇 개야? 몇 개? 역으로 질문하는 거야? 훌륭한데? 몇 개예요? 뭔가 모르겠어요. 좌극한 네 개. 왼쪽에서 오는 부분과 오른쪽에서 오는 부분이 네 개. 다른 거. 4개 아닌가요?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와 오른쪽에서 와서 4개 같은데요? 마이너스 1, 0, 1, 2. 몇 개예요? 4개요. 아니에요? 하나 하나죠. 언제 하나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하나야.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결과가 다른 건 마이너스 1 하나라고. 0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왼쪽에서 오는 것과 오른쪽에서 오는 게 둘 다 얼마야? 0 이런 씨. 마이너스 x가 0일 때는 왼쪽에서 오는 그래프랑 오른쪽에서 오는 그래프가 둘 다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1로 가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야. 네네. 1일 때는 어떻게 돼? 좌극한도 0, 우극한도 0인 거라고, 같은 거라고. 이해돼요? 네. 그 지금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건 마이너스 1일 때 하나야. 그렇죠. 2번 그럼 불연속인 부분은 몇 군데요를 물어봐요. 이게 4개네요. 불연속인 부분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2까지 구멍 뚫려 있는 부분 다 찾아야죠. 끊겨 있거나 그러니까 극한 값이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른 부분이거나 아니면 함수 값이랑 극한 값이 다른 부분은 다 불연속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가 다 불연속이죠. 4개. 이거 뭐 눈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106번 해볼게요. 아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얘는 fx는 0으로 갈 때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2죠. 근데 얘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인 만큼 평행이 그려요. 그래프가 나와요. fx 플러스 1 f의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왼쪽으로 한 칸씩 다 올리는 거예요. 외우고 가셨는데. 이게 이거를요? 네. f의 x 플러스 1은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정한 거. 고1 수상 맨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아, 단원에서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쓰면 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0으로 가는 좌극한이 없나요? 디귿 있어? 1대 5 모르겠네.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봐도 돼. 좌극한이 없나요? 어떻게 해야 돼? 우극한 1이죠? 그래서 얘는 좌극한이 얘 거는 좌극한이 1이었고요. 우극한이 2였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요. 좌극한이 2고 우극한이 1이 돼요. 이렇게 곱하고 곱할 거니까 좌우극한이 서로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2로 똑같죠? 그럼 이제 함수값만 2로 똑같으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0일 때는 함수값이 없네요. 얘는 함수값이 얘는 1일 때는 1일 때 함수값이 그래서 함수값이 없네요. 2로 똑같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2로 똑같아지니까 연속이 돼요. 니은이 맞다고? 니은이 맞다고? 미니 아니고? 니은이 맞다고? 다음 문제는 못하겠구나. 니은이 아니라니까. 누가 봐도 안 니은이. 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어떻게 니은이 맞아? F1이 뭐야? 1이고 우극한을 향하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 F 마이너스 X야. 그러면 이 값을 뒤집은 거 아니야? F에다 X에다 마이너스는 아니 그러면 Y까지 아니, 뒤집고 아니 그냥 Y축을 향해서 대치. 얘가 2 아니야? 결국에? 얘가 2잖아. 어? 응? F 마이너스 X는 니은은 어떻게 찾는다고? 니은은? 이렇게 대칭인 거잖아. 이렇게 대칭된 거잖아. 니은은 어떻게 찾아야 돼? 니은은? 여러분 니은 아 Y축에 대치. Y축 대칭이잖아. X축에 대치를 했어. 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야. 쓰고 있었어. 이거는 f의 마이너스 x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Y축 대칭. y축 대칭으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Y축 대치는 말고. 그래서 y축 대칭에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2일 걸요. 아 2가 아니라.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면 우극한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2 맞아. 우극한이니까 얼마예요? 2요. 2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f1이 2인지를 확인해야죠. f1은 얼마예요? 1이. 1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니은도 그렇고요. 디귿에서 나오는 f의 x 플러스 1도 그렇고요. 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X
fx 그래프는 마이너스 1만큼 x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x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x가 아닌 다른 값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 다 뭐라고? 무조건 앞으로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래 x가 들어가야 될 자리잖아요. x가 아니고 x를 포함한 뭔가 다른 식이 들어가 막 이런 게 들어가. 이러면 다 뭐예요? 평행이동 아니면 대칭이동. 아니요. 합성함수 개념이에요. 합성함수. 아하. 합성함수의 개념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를 2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f랑 g랑 합성한 함수인 거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합성함수의 개념을 떠올리셔야 돼요. 합성함수 문제는 다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x였으면 좋겠는데 x가 아닌 값이 나오면 다 어떻게 푸니? 치환해서 풀죠. 그쵸? 그러면 치환해서 푼다는 개념이면 애초에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치환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애초에 그건 무슨 개념이에요? 합성함수 개념이거든요. 그걸 합성함수의 개념으로 한번 해석하는 걸 해보셔야 돼요. 그게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뒤에 가서 필요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나중에 합성함수를 가지고 미분 적분하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걸 하려면 미리미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합성함수로 바라보는 게. 그래서 이거 극한값 찾는 것도 앞에서 합성함수일 때 극한값 찾는 거 했었죠? 기억나요? 네? 앞에서 합성함수 찾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x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x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f를 찾는 거라고 했죠. 그럼 지금 x를 어디로 보내?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으로 보내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일 때 마이너스 x는 어떤 값을 갖게 되는 1을 갖겠죠? 근데 뭐 하라고 했어요? 얘도? 그냥 1이 아니고 1로 가는 우극한인지 좌극한인지 찾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요? 마이너스 x를 그리는 거죠. 마이너스 x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찾으면 어떻게 돼? 어디로 가? 1로 가깝게 가고 있죠. 근데 그 값이 1보다는 작은 값에서 1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라고? 1로 가는 좌극한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fx를 1로 가는 좌극한 찾으시면 된다고. 그냥 기본 그래프에서 1로 가는 좌극한을 찾으면 얼마예요? 1로 가는 좌극한 찾으면 얼마예요? 갑자기 이거 대칭 이동을 생각 안 하셔도 된다. 대칭 이동, 평행 이동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이게 더 근본적인 풀이야. 왜? 지금이야 이게 y축 대칭 이동이네, x축으로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네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안에 2x 플러스 1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2x 플러스 1이면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못 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합성함수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합성함수를 쉽게 하는 방법을 알고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합성함수로 풀라는 건 아니지만 왜? 대칭 이동이면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61초까지 이제 숙제로. 일단은 여러분 요 유형 문제 먼저 푸시고요. 그 단원 그 뭐라고요? 단원 무슨 단원 종합 문제. 단원 종합 문제는 일단 베이직은 일단 베이직 플러스 요거 유형 문제는 일단 풀어보세요. 알겠죠? 너무 많아서 또 이거 못했다고 할 거니까 그지? 시간이 여기까지.